오늘 뉴스다이브에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아침을 깨워주시는 우리 고현준. 예, 감사합니다. 예, 매일 아침 6시 일어나면 딱 먼저 틀고 시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도 접속을 하셔서 접속자 수도 많이 늘어나기를. 뉴스다이브도 고현준의 아침 뉴스 브리핑도. 예. 고맙습니다. 확실히 그 청취율 1위를 해보셨던 분이라 방송 멘트가 좋아요. 네,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조국혁신당 내에는 보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청산특별본부 끝까지 판다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있죠. 끝까지 판다위원회가 있고요. 이 끝까지 판다위원회는 저와 정춘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요 끝까지 판다위원회가 그대로 그 이재명 후보 선본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원회의 조국혁신위원회 끝까지 판다 본부로 이렇게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제 본부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신장식 의원 모셨으니까 뭐 할 얘기 참 많은데 오늘 가장 주요 이슈는 저희가 화면에도 저렇게 띄워놨습니다. 저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 오전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 판사가 본인 입장을 네네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이 부분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부적절해요. 부적절해. 네. 법대를 사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뭐 재판을 많이 안 받아보신 분이나 받아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광경을 못 보잖아요. 못 봤죠. 이게 두 번 벌써 연속된 건데요. 바로 지난 직전 재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여연대 이지연 처장이 갑자기 방청객이 손을 들고 왜 비공개하십니까? 공개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원래 같으면 방청석에서 사실 그런 질문권이나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 소란을 부으면 법정 소란죄로 해서 바깥으로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본인이 또 답변을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앞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법대를 사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구질구질합니다. 신상 발언은 왜 거기서 합니까? 별도로 해야지.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보면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 뭐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고 혹시 저기는 룸삼집? 또 그 얘기하신다. 아니 뭐 오늘 댓글도 그게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서 삼겹살 구웠으면 어떡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업소 내부의 사진. 네네. 그 사진과 인테리어가 동일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음료들까지 동일하다는 걸 민주당에서 확인을 했다. 또 현장까지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노정면 대변인이 쭉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백브리핑 내용 보면 저 동석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강력히 직무 관련자로 강력히 추정된다. 아직 뭐 완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뭐 민주당에서 그 대법원에 지금 법원에다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취지였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실은 이제 더러운 손으로 재판 받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법정이 깨끗해야 법정에서 그 나온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는 외관의 공정함도 중요하다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내용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나 또는 그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대법원장이 어떤 그 감찰 결과를 내올지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지 사실은 저 감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 보이거든요. 직위원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같이 그 다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거 다 넘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 불러서 감찰하면 되잖아요. 감찰에 협조 요청해서. 아니 뭐 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당사자가 입장을 못 낼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분명히 조사가 가능할 것인데 중앙지법에서도 뭉개다가 늦게 입장을 냈고 대법에서도 또 그 다음에 입장을 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러니까요. 혹은 뭐 여러 건 있었는데 뭔지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 우리가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직영 판사의 입장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사진 공개를 했던 것인데 근데 오후 재판 재개되니까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위원 판사는 뭐 이런저런 소문으로 보면 뭐 밤의 공보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자리를 이런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자리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그 신뢰를 잃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최초로 신뢰를 잃은 거는 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법리로 저는 시간으로, 예.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법적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그 탈옥시켰던 예. 것, 그리고 비공개 재판을 하다 갑자기 공개로 돌리는 거, 윤석열에게,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다가 국민들의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하나씩 그 특혜를 줄여 나갔던 것,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이제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됐으면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 앞서 그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던 자신의 입장에 보면 네. 그 판사의 뒷조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정당이 판사의 뒷조사를 하면서 압박한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네. 또 법원과 어떤 정당 간의 어떤 대결의 형태로 지금 이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듣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법원 일각에서는 이것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저는 그 얘기가 이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데요. 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예.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판단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리의 왜곡, 그다음에 법관이 제멋대로 해도 비판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헌법 교과서를 다시 보셔야 된다. 사실 아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판사들 중에요,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을 차분히 읽는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이후에 헌법을 차분히 읽고 헌법을 새겨 듣는 분들이, 새겨서 그 의미를 음미하는 분들이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예전에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헌법학자분들이 그 법조인들이 헌법을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 예, 맞습니다. 예.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대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제가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을 한 분을 모시고, 이전에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제가 40에 로스쿨을 갔기 때문에 꽤 나이 들어서 로스쿨을 갔는데, 로스쿨에서 법관 출신의 꽤나 뭐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판사,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을 초청 강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헌법 많이 읽어보세요. 저도 국회의원 돼서 읽어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그러네요. 예. 사실은 그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재동 씨가 헌법 엄청 설파하고 다니셨습니다. 달달 외고 계십니다. 정말 웬만한 법률가들, 웬만한이 아니라 대다수 법률가들보다 헌법을 더 많이 읽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안에서 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형님은. 맞아요. 예. 근데 정작 법조인들은 그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거나 좀 뭐랄까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지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이번 주에 몇 가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되는 과정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26명이 100여 명 중에서 100명 가까이 되죠. 100명이 딱 안 되던데 26명이 대표자 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데 기한까지 25명밖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기한을 연장해서 26명이 소집 요구를 해가지고 소집이 됐는데, 그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70명이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집 자체를. 그러면 지금의 국민적 분위기로 봤을 때 양비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국민들이 그 전합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했던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뭐 투명하게 운영하고 뭐 재발 방지하도록 해라. 그러나 한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모든 뭐 정치적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많이들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좀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판사분들 중에서 아주 뭐 그 소위 그쪽에서는 물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검사나 변호사를 하다가 재판부로 들어오는 것,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물들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때 같아서 들어온다. 뭔가 순혈주의 같은 게. 예. 근데 그 사실 모든 순혈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법정과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이 세상사를 잘 모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오히려 갇혀서. 예, 갇혀서. 예.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면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집과 법원만 다녔던 성실한 판사가 가장 그 의도와 달리 선한 의도와 달리 가장 세상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판사님들이 좀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자정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직영 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것은 전해져 오는 기운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판판이 결국 돌고 돌아 법원 가서 뭔가 판단이 되고 결정이 나고 이러면 뭐 국민들이 이제 법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빠르게 책임지고 회피하거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는 과한 거 아니냐, 또는 뭐 청문회 하겠다는 거 과한 거 아니냐, 또 법 왜곡죄를 제가 먼저 이제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도 지난주에 발의를 했어요. 요게 이제 곧 이제 그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 왜곡죄는 독일에서 지금도 엄연히 작동하는 법이에요. 작동하는 법이고, 뭐 옛날 뭐 나치 판사나 처벌하려고 하고 작동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언론에서 확인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기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팩트 체크 해드리면은요, 이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한 건데. 진짜 확실히 국회의원 되시더니 뭐 자료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2002년에서 2017년까지 73명, 73명이 판사와 검사가 기소됐고요. 독일에서만? 예, 독일에서. 무죄 17명, 유죄 56명. 56명 유죄됐고요. 심지어 자유형, 실형을 3명이 받았어요. 즉 감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감옥 간 사람도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법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저는 최근에 저도 뭐 이렇게 일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는 법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뭐 희한한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기 자판 같은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라는 것도 이번 법사위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입법 활동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알게 됐는데 법 왜곡이 뭐야라고 봤더니 너무 상식이야. 상식이에요. 판사가 법을 지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이거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법 왜곡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을 잘 해왔으면 법 왜곡죄 입법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21대 국회 때 처음에 이건태 의원님도 법 왜곡죄를 냈는데 그때는 판사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검사합시다 라고 해서 검사안을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지규현, 심우정, 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조희대 이런 사태를 겪다 보니까 아니 왜 판사는 법 왜곡죄 대상에서 빼야 돼? 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가 스스로를 감찰하고 스스로를 자정하는 노력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사실은 저는 사법부가 자초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입법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단 요만큼의 부끄럼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이 잘 돌아간다 라는 느낌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일 많아요. 이분들도. 맞아요. 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입법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또 브레이크 걸릴 수 있겠죠. 당연하죠. 뭐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할 말은 아니다. 더군다나 또 언론이 몇몇 언론들이 나서서 무슨 사법부 독립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 지금 당신들이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법조인들, 특히 판사 이름을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이 시간이 그야말로 좀 서글픕니다. 서글픕니다. 예.